개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이탈리아 사람 출입 금지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전에는 이탈리아의 털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저는요, 한국에서 29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5개월을 살았고요. 그 다음 호주에서 1년 6개월을 살았고요. 프랑스에서 4개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스위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한 이제 여행사 직원분들만큼 아니면 더 많이 여행을 다녔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럽이나 여행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그리고 이제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을 오시잖아요. 근데 인종차별 때문에 해외여행을 망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첫날부터 이제 인종차별을 받았다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그 나라는 인종차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셨고요. 먼저 이제 해외 이민자분들은 이게 인종차별인지, 이게 문화 차이인지, 또는 이게 불친절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원래 그런 건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부터 똥 그리고 된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똥은 인종차별이고요. 된장은 문화 차이, 아니면 언어 차이, 아니면 불친절, 이런 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인종차별은 어느 나라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역 전부 인종차별이 있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 중국도 인종차별이 많아요.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아메리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인종범죄라는 거는 아주 극소수에 속하죠. 그래서 인종차별 때문에 외국 여행 가는 게 싫어 하는 거는 조금 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싼 돈 주고 여행을 왔는데 해외 여행을 망치시는 분들 제가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드릴게요. 많이 이제 한국 분들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 니하오, 곤니치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초반에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나 한국 사람인데 왜 니하오라 그러는지, 아니면 막 곤니치와라 그러는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정말 기분이 상해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행 중에 세계 인구의 반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럽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4분의 3은 중국 아니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 분들을 보면 첫 번째 대화가 나오는 게 같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반갑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니하오라고, 아니면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니하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쪽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똥인 것도 있어요. 근데 된장으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제 와이프가 이제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스위스와 이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장인과 장모와 같이 한국 여행을 갔어요. 장인어른은 이탈리아어랑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를 써요. 근데 많은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헬로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이거를 갖고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쟤네들이 내가
미국 사람인지 아는구나, 이제 영국 사람으로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제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니하오 니하오 그러면 제가 기분을 나빠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만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이란 거를 알리시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아, 한국 사람도 많구나 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티셔츠에 나는 한국인이라고, 나는 그 한국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아니면 티셔츠를 입으세요.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다면. 제가 친구와 골프장을 갔어요. 여기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골프장을 갔는데 어린 친구들이 한 초등학생 정도 됐어요. 근데 저보고 정말 해맑은 얼굴로요, 니하오 니하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화를 내면서 대했으면 저도 기분이 나빴고요, 그 친구들도 중국 사람한테 니하오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도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반갑게 그냥 나 니하오 아니야, 그냥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저는 골프를 치러 갔죠.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하루는 망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저께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된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장을 봤어요. 그럼 장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을 본 이제 슈퍼마켓 직원이 물건을 하나씩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저한테 하나씩 보여주면서 제 봉투를 담아줘요. 근데 제가 가서 굉장히 친절하게 봉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모든 거를 담았어요. 일을 안 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그럼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맥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꼬이게 받아들이면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인종차별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맥시 하면서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냥 불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이거를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분명히 한국에 가시면 분명히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불친절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거잖아요. 그쵸?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거는 인종차별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점을 가시면요, 거기에서 이제 인종차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여행지, 관광지, 아니면 쇼핑을 보러 가실 때. 자, 이제 스위스의 예를 드리자면요, 직원들한테 손을 흔들고 한국처럼요, 저기요 하고, 저기요 나 이거 찾는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직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저희한테 불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화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 이 물건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분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문화 차이인 거예요. 분명히 한국처럼 이렇게 불러서 하시면 안 돼요. 비싼 돈 주고 오셨는데 여행 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가셔서, 죄송해요, 제가 치아 교정 중이라 발음이 자꾸 새요. 이제 음식점을 갔어요.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에 들어가시면요, 자기가 스스로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이제 웨이터들이 지정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을 가시면 웨이터들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 웨이터들이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서비스에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끝나면 저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손님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그때 자리를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문하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이제 반주나 음료수 이런 걸 시켜야 되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부르시면 안 돼요. 부르시면 굉장히 한국처럼 저기요 음료수 콜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오셔서 주문서를 주면서 아니면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냐 마시고 싶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 나는 이거를 마시고 싶어 라고 하시면서 주문을 하시면 돼요. 메뉴판을 갖고 와요. 이제 뭘 시켜야 될지 아니면 메뉴판을 주면서 음료수를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 중에 저는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문하실 때는 이제 전식, 메인, 그리고 후식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전식, 메인 음식, 후식, 그리고 커피, 그리고 계산서까지는 이게 절차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급하다 하시면 실례합니다. 그리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냥 손 흔들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에게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예절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오는 거는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에서 오는 불친절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저는 된장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된장이에요. 외국 여행 오셨을 때 특히 관광지에 와셨을 때는 휴양지와 관광지는 달라요. 관광지에 오셨을 때는 점심시간에 음식점을 가시는 거는 제가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저희도 바빠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관광지 오셔서 볼 것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좋은 음식점 가셔서 드시는 것보다 샌드위치를 사 드시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점심은 간단하게 드세요. 그리고 저녁을 좋은 음식점 가셔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그리고 드시면 본인 이제 여행자분들에게 좀 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 글을 봤는데 스위스 공항 인종차별에 대한 기사거리를 제가 읽었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당사자였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제가 스위스에 이제 9년차가 되잖아요. 이제 유럽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그 룰을 알아요. 그 룰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럽에 사시는 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럽 여행을 만약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스페인 여행을 하면요. 스페인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공안들에게 검사를 받아요. 스위스에 돌아왔을 때는 새로 검사를 안 받아요. 그냥 지나쳐 가시면 돼요. 공안을 지나쳐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국분이 이거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분이 아기와 같이 스위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를 안고 일일이 검사를 다 받으셔야 해요. 아기가 자더라도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공항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 한국분이 스위스에서 살다 아니면 유럽에서 산다. 유럽에서 유럽 여행을 오셨을 때는 이런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쳐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거리를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룰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도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유럽인 분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왜 나는 검사를 받아야 하냐 이거에 대한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룰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문화 차이보다 어떠한 이제 법적인 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 차이에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받았던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스위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손님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고 손만 흔들면 직원이 와서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스위스는 직원이 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제 와이프도 기분 나쁘게 오는 경우가 있고 기분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이것을 갖고 이제 제 와이프가 인종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해요. 왜냐?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친절한 거예요. 이제 제 와이프는 기분이 나쁘고요. 저는 그것을 인종차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오는 거고요. 그쵸? 이제 스위스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쪽은 이제 직업군을 갖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유럽에서 친절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절을 먼저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에게 친절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여행 와서 혹시 대우를 받고 싶다, 아니면 이런 불친절함을 받기 싫다 그러면 관광지를 가시지 마시고요. 휴양지를 가세요. 호텔을 정하셔서 거기서 휴양을 하시면요, 친절함을 많이 느끼시고 돌아오실 거예요. 좋은 여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관광지에 가서는 이런 걸 다 신경 쓰시면요, 정말 여행 망치고 오시게 돼요. 피곤한데 불친절하고 그거를 인종차별이라고 느끼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굉장히 제가 얘들이 많은데요, 이 얘들을 다 드리고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벌써 지금 한 27분이, 저는 동영상을 찍은 지 벌써 27분이나 됐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제가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았던 이제 진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베른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베른에서도 아주 외곽 지역을 갔어요. 외곽 지역에서 이제 와이프가 1박 2일 여행을 지냈는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get out of here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꺼지래요. 이거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 기분이 나빠져서 막 싸우고 대들었다면 정말 안 좋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이거는 인종차별이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수영장에 일을 했을 때 저는 규칙대로 일을 해요. 여자분이 아이를 깊은 풀장에 혼자 냅두는 거예요. 10살 이하의 어린이는 혼자 수영장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규칙대로 이 아이를 바깥으로 보냈죠. 그리고 엄마를 불러서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같이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승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애기 없지? 너 딱 애가 없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밟으면 좀 꿈틀거리는 스타일인데 여기선 정말 꿈틀거렸어요. 제가 화를 내면서 꺼지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이제 그 친구도 대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불러서 이 아줌마를 오프랑을 주면서 다른 수영장을 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신떡이라는 거예요. 이제 칭총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신떡이라 그러는데, 이제 신하라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한 일주일 넘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더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 길기 때문에 제가 잘라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제가 와이프와 얘기하면서 많이 차분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얘기로는 이제 제가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해외 여행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손을 들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왔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이제 벨기에 사람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위스 히말라야에서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은 그 사람을 말렸어요. 그 할아버지를. 근데 이게 잘 얘기를 생각하고 들으면 굉장히 쇼크 있는 농담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스위스에는 히말라야가 없고 알프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히말라야가 있는 거고. 근데 저거는 이것을 인종차별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요. 그리고 벨기에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농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살다 보면요, 키가 크면 키다리라고 약 올리고, 키가 작으면 난장이라고 약 올리고, 눈이 크면 왕눈이, 귀가 크면 당나귀, 공부 잘하면 이제 공부 잘한다, 안경 쓰면 안경 쓴다, 뭐든지 어느 약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 약 올리는 것을 인종차별이라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친구가 못됐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막 눈을 찍기도 하고 막 칭총이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들었을 때요, 그 약 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양인을 보고 약 올리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동양인들은 문제거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아이가 깨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영상이 잠깐 끊기는 게 있을 거거든요. 스위스에서의 동양인은요, 혐오감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에요. 어떠한 이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부분 동양인 분들이 스위스에서 생활터전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동양인들은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지 않아요. 분명히 어느 무시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무시하고 아까 불친절하다는 말씀 드렸죠. 왜냐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언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직원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로 물어보신다면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빠 죽겠는데 막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감정이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느끼는 게 불친절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도 만약에 이제 스위스에서 왔을 때 만약에 언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어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위스에서는요, 스위스 사람이 가장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나라가 한 4개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사람, 그리고 독일 사람. 스위스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스위스의 해외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다 뺏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이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이슈가 되고요. 프랑스 뉴스에도 나오고 스위스에서도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오곤 해요. 이제 이탈리아가 예전에 이제 스위스에 가장 이민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레스토랑에 제가 이제 신문을 봤어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자의 신문을 봤는데, 이제 레스토랑에 경고 표시가 있어요. 경고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이탈리아 사람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전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스위스가 외지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고요. 그거를 표현을 해요.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막상 이제 여기 살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지 오래됐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긴 그런데, 그냥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강북 사람이 강남 와서 살면 제 강북 사람이라고 가라 막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스위스가 웃긴 게 뭐냐면 한 나라에 4개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프랑스권 사람들은 독일어권 사람들을 약 올리고 독일어권 사람들은 프랑스어 사람들을 약 올려요. 제네바 사람들은 이제 같은 프랑스어권인데 칸통보 사람들을 약 올리긴 하고요. 이제 그래요. 이제 이게 문화 자체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들 굉장히 많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양인들을 겁내고 무서워하고 이러한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냥 약 올릴 게 없어요. 약 올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약 올리는 편이 그렇게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기분이 정말 나쁘고 그러하시면 여행 정말 망치시는 거예요. 이민자분들은 인생을 망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도 싫고 좌절감을 받는 거예요.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으로 최고의 인종차별을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의 최고의 인종차별은 뭐냐면 한국인한테 받은 인종차별이에요. 제가 스위스에 산 지 9년이 됐어요. 초반에는 제가 한인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한인회에서 사회를 보고 총연합회에서 사회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사관 분들도 왔고 외교관 분들도 와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사회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러한 형태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이제 한국 분들 중에 거기에 이제 젊은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회 회장분이 저를 그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제 그 사람이 첫 번째 대화를 하는 게 뭐냐면 오래 살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직업이 뭐냐요. 저는 그 당시에 세차장에서 자동차 세차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차를 한다. 제가 어떠한 세차장에서 일한다 뭐 그런 거 다 표현을 안 했고요. 제 와이프가 이제 여기 사람이고 제 장인 어른이 어떠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도 하나도 안 하고요. 저는 그냥 나는 여기서 세차장에서 일한다. 한번 보고 싶었어요. 세차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딱 보고 얼굴을 딱 보고요. 바로 고개를 딱 돌리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7년간 한인분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인 생활을 완전히 끝냈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좌절감은 그때였어요. 제가 이 당시에 굉장히 열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인을 안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좌절감도 많이 받았고 초반 이민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굴욕적이었고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한국인 친구가 아예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종차별보다 열받는 게 뭐냐면요. 예의 어긋나는 거 그리고 불친절한 거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요.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이 혹시 더 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얘기거리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다 하고 얘기거리를 넘어가자 그러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여행 얘기를 살짝 드릴까요? 한국 여행 갔을 때 제가 유모차를 끌고 갔어요. 저 혼자 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유모차를 가고 이제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근데 유모차를 끌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유모차를 옆에다 두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뒤에서 한 아줌마가 지나쳐 가는 거예요. 문도 잡아주지 않고. 저는 그걸 봤을 때 제가 받은 이쪽에서 불친절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그쵸? 이거는 문화 차이인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이제 문화를 받아들인 거고 한국에 갔을 때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 저는 애기 유모차를 끌고 이제 줄을 서고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어가요? 유모차를 끌고 갔는데. 그리고 뒤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나쳐 들어가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와, 저도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거에서 이제 문화차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본인이 이제 받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댓글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서 따로 이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위스 털보 아빠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자, 그럼 고맙습니다.